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테이블을 좀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아티클 테이블 만들었던 거 그대로 하나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디나 RE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사용을 해도 되는 것들이니까 그냥 쓰도록 하고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 로그인 패스워드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는 name, 그리고 그 다음에 닉네임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거를 그냥 복사를 좀 해놓고 얘로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셀, 폰 넘버, 그 다음에 이메일.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요 정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다 몇 가지를 좀 추가할 거예요. 일단 만들어놨던 애들 데이터 타입이랑 이런 거 좀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는 크게 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20 정도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어차피 우리 중복 불가라고 하는 거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니크 넣어줄 거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네,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암호화를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 좀 미리 좀 크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 같은 경우도 그냥 바차 들어가면 되겠죠? 얘도 한 20 정도 넉넉하게 주고요. 그 다음 셀폰 넘버, 그 다음에 닉네임 이런 친구들도 바차 20으로 다 공통으로 줄게요. 그럼 이메일 같은 경우는 20보다는 조금 더 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도 사실 막 부족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혹시 모르잖아요. 계정 아이디가 좀 긴데 그 길고 뒤에 메일 주소까지 붙어야 되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저는 이 패스워드 아래에다가 컬럼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어떤 컬럼이냐면 어스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겁니다. 자, 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만드는 컬럼이냐면, 자, 그럼 여기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네, 뭐 카페 같은 데를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카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카페에서 저는 지금 사용자 입장이죠. 유저예요. 유저는 이런 그냥 게시글들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들 보면 돼요. 관리자는요? 관리자는 이런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겠죠. 내가 뭐 여기에다가 메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게시판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관리자는. 그리고 회원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렇다라는 건 관리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랑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줘야 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해당하는 회원이 관리자인지 일반 회원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어스레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컬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스라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authority 여기서 이걸 풀로 다 쓰기에는 좀 기니까 요거 앞에 것만 가져온 거고요. 레벨은 말 그대로 그냥 레벨을 의미하겠죠. 이 회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스레벨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친구는 숫자로서 관리를 할 겁니다. 데이터를 뭐 그냥 바차 같은 걸로 해놓고 관리자 혹은 어드민 그리고 사용자 혹은 유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요. 얘는 그냥 넘버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int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음수 불가라고 하는 거 하나 넣어줄 거고요. 어차피 음수로서 얘를 관리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unsigned 하나 넣어줄 거고 그다음 난널 회원 가입이 됐는데 권한이 없다라는 그 상황은 아예 그냥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난널까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얘한테는 디폴트라고 하는 값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디폴트는 뭐예요? 네, 기본값 지정하는 거죠. 저는 이건 뭐 선택이긴 한데 그냥 1 디폴트를 1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커멘트라고 하는 컬럼도 하나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제약사항을. 자, 얘는 어떤 역할인지 아시죠? 커멘트? 이 컬럼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권한 레벨 해놓고 일반 1 관리자를 몇으로 할까요? 3으로 할까요? 이건 이제 개발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권한 관리할래 라고 정하면 그 정한 대로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내가 내 맘대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걸 써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물론 테이블 열어봤을 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유출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관리자가 회원만큼 많았어요. 그리고 뭐 3도 들어가 있고 1도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래서 누가 관리자고 누가 회원이야? 라는 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컬럼들에는 이런 코멘트를 달아서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개발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런 거 없이 내 맘대로 1, 3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안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디폴트 1로 들어가 있고 어스 레벨? 그래서 디폴트가 1이라는 거는 일반 회원들이 1을 가지긴 할 것 같은데 그럼 관리자는 그래서 몇 번을 할 거야? 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테이블을 설계한 사람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 이거 관리자 몇 번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해줘야겠죠. 나는 관리자 3번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지금 별거 아니지만 나를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이만큼 우리는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다면 일할 때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겠죠?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의 의도를 커멘트라는 제약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준다면 이것만 보면 이제 질문하려고 안 와도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적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1, 관리자 3을 쓴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사실 인트가 필요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트는 정수죠. 정수를 넣을 거니까 인트를 쓰긴 써야 돼요. 근데 인트는 너무 커요. 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커요. 근데 우리가 쓸 숫자는 1과 3밖에 없어요. 그럼 굳이 그 큰 인트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트를 그냥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전혀 않아요. 상관없는데 얘는 애초에 가져야 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굳이 인트로 크게 쓰지 말고 우리가 이거 데이터 타입 배울 때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하고 넘어왔지만 거기서 한 번쯤 봤던 스몰 인트라고 하는 애를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하나 오랜만에 보죠. MySQL 데이터 타입 자, 여기 보시면 숫자에서 뭐라고 나와요? 인트는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이렇게 나오는데 스몰 인트 대충 요 정도, 타이니 인트 이 정도. 그러니까 크기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타이니 인트 생각을 안 했다가 스몰 인트 지금 이거 보면서 타이니 인트가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막 했습니다. 타이니 인트 이런 거 써주면 얘보다 크기가 작을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리소스도 조금이라도 덜 먹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너무 빡빡하게 처리하면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변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아주는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1과 3 아니면 들어올 게 없는 상황일 때는 좀 작은 거 써도 된다. 타이니 인트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사실 안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요즘 컴퓨터들이 그렇게까지 부족한 성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컬럼 2개 더 추가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을 안 해볼 건데 일단 한번 유출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었고요. 커멘트를 아직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얘네 두 개의 컬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탈퇴했을 때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컬럼이에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 회원 탈퇴했어? 그럼 삭제. 그렇게 해도 회원 데이터는 사라지겠죠. 근데 제가 굳이 이런 컬럼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런 처리를 하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내가 회원 탈퇴를 눌렀는데 이 사람이 요즘에 사이트들을 보면 회원가입했고 탈퇴를 하려고 할 때 한 2주,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복구하시면 정상 복구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탈퇴했을 때 바로 그냥 딜리트로 지워버렸다? 절대로 복구가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지웠어요, 한 줄을. 이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런 거를 이제 좀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면은 애초에 오토커밋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를 해서 트랜잭션을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회원 가입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탈퇴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는 삭제된 상태가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탈퇴 여부가 뭐야? 라고 지금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래서 탈퇴한 날짜가 언젠데? 이 날짜가 필요한 이유는 기간을 재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에다가는 탈퇴 여부라고 해서 탈퇴 전 얘는 0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탈퇴 후 얘는 1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냥 개발자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0과 1을 쓰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0과 1은요 진짜 그냥 숫자 0, 1 말고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true and false 그 두 가지의 의미를 0과 1로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0이 뭐예요? 네, false. 1이 true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델 스테이터스 탈퇴 여부, 너 지금 탈퇴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가져가 볼게요. 탈퇴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탈퇴했대요. 그럼 true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1로 잡은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선택하면 내가 정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만 큰 상관이 없다면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할 때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은 기분이 ABC 쓰고 싶으니까 ABC로 해야지, 지금은 01로 해야지, 언제는 1, 뭐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본인의 기준이 되게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틀을 하나 가지고 가시면 이제 DB 설계 같은 거 할 때도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탈퇴 날짜 정도로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 모든 컬럼이 낱널이 들어가 있는데 딱 하나만 낱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얘는 낱널을 제가 왜 안 넣었을까요? 탈퇴 날짜. 탈퇴를 안 했는데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탈퇴, 델 스테이터스의 값이 0이었다가 1로 변할 때 그때만 값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낱널이면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뭐라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낱널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낱널을 넣는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낱널이 필요하면 낱널을 쓰는 거고 낱널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넣어도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화번호 같은 이런 셀폰 넘버 이런 거 같은 컬럼을 필수 입력 정보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면 얘도 낱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널이 가능하게끔 해줘야죠. 왜냐면 필수 입력 정보가 아닌데 안 넣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DB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그냥 설계를 하시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컬럼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실행을 한번 시키죠. 이거는 제가 쿼리 드릴 거니까 에러 났네? 뭐가 이러지?
어디야? 니어 다차? 닉네임. 여기가 이게 없네요. 컬럼이 콤마가. 자, 이렇게 에러 내용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다시 실행시켜주고, 이거 쿼리 제가 드릴 거니까 지금 안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설트 하는 것도 몇 개만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하나 복사해다가 인설트 인트 멤버 RG 데이트랑 업데이트 데이트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고,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얘는 네임 그리고 얘는 닉네임. 그 다음에 순서가 셀폰 넘버, 어스레벨도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인설트 할 때 안 넣어줘도 되죠. 내가 관리자로 하고 싶을 때에만 넣으면 돼요. 왜냐면 디폴트 1로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빼고 네임, 닉네임 그리고 셀폰 넘버랑 이메일, 셀폰 넘이랑 이메일 그리고 델 스테이터스 얘까지는 넣어줘야겠죠? 아니다, 얘도 안 넣어도 되잖아. 디폴트 정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 아이디는 테스트, 네임은 테스트, 닉네임도 테스트, 이거는 뭐 010-1111-2 이런 식으로, 이메일 같은 경우는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말고 구글로 할까요? 근데 잠깐만, 구글이 이게 아니잖아. 지메일이잖아. gmail.com인가요? 구글이? 컴 맞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는 관리자 계정도 하나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이거 그냥 복사한 다음에 아이디는 어드민, 비밀번호는 어드민, 네임도 어드민, 닉네임도 어드민. 이거는 좀 바꿔주고 어드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스레벨을 넣어줘야겠죠? 안 그러면 1로 그냥 들어가 버릴 거니까 이때는 3을 넣어주겠다. 그럼 관리자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값이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이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멤버를 한번 조회해 본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넣은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얘네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테이블이 있으니까 기능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러부터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클래스에서 쌓아 나가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자꾸 이런 거 하나씩 빼먹더라고요. 이런 어노테이션이 생각보다 막 만들고 있는 중간에 놓치기가 되게 쉬운 부분들이어서 저는 그냥 복사할 겁니다.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복사한 다음에 얘를 이름을 바꿀 거예요. 유저 멤버 컨트롤러로.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 아티클 서비스가 아니라 멤버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 당장 만들어 놓진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 상황에 맞게 다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만들 거니까. 그리고 이런 메서드 하나 빼고 다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필요하니 조인이고요. 요청은 이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겠죠? 얘도 이름 맞춰주고, 여기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를 리턴해야 될 거고, 타이틀, 바디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았어야 되는 게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이니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닉네임, 그리고 셀폰 넘버, 그리고 이메일까지. 이래야 우리가 요청에 넘기는 파라미터들을 알아서 잘 받아줄 거니까. 그리고 아티클 서비스가 아니라 멤버 서비스한테 라이트 아티클이 아니라 뭘로 할까? 메서드 이름 뭘로 할까요?
그냥 두 조인? 두 조인으로 합시다. 그리고 넘겨주는 거 로그인 아이디 넘겨줘야 되고, 로그인 패스워드 넘겨줘야 되고, 네임, 닉네임, 셀, 폰, 맘 넘겨줘야 되고, 이메일까지 이렇게. 자, 지금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한테 또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멤버 서비스한테 get last insert ID 해주면 될 거고, 그다음 멤버 서비스한테 get member by ID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그럼 컨트롤러가 갖춰야 되는 구성은 다 갖췄어요. 근데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저는 얘부터 만들겠습니다. 이거 VO죠? 멤버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VO에다가 이것도 아티클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이름을 멤버. 그럼 얘네까지 다 달려 있을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그냥 쓸 거고요. 여기 로그인 아이디, 그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자,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적어 내려갈 건데, 지금 어스 레벨이나 델 스테이터스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데이터인가요? 사용자가 볼 필요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런 것들은 관리 차원에서 있는 그 컬럼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용자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걸 만들지, 변수를 만들지 말까 아니면 만들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스 레벨 이런 식으로, 근데 얘 인트니까 인트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만들까 말까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뭐가 좋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해야 되는 기능이 뭐였고, 이 기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될지. 이 어스 레벨이라는 컬럼은 권한 체크를 하기 위한 컬럼이었죠. 그래서 관리자가 로그인했을 때는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야 되고,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 코드 내에서 이 값이 비교 대상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멤버, 지금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얘가 있어야 돼요. 얘를 갖다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그때 가서 이 값을 꺼내서 지금 이거 1이야? 3이야? 물어본 다음에 이거 1이네? 그럼 너 일반 회원. 이거 3이네? 그럼 너 관리자 페이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근데 지금 당장 쓸 거 아니니까 지금은 안 만들어둬도 되고, 나중에 그 기능 만들 때 추가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선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만들 거라면 이름은 동일하게 가야겠죠? 컬럼명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또 컬럼이 네임, 닉네임, 셀폰, 이메일. 이거 복사하지 말자. 자, 네임, 닉네임, 그다음에 셀폰 넘버, 그다음에 이메일. 여기서 얘네들은 다 그냥 바차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스트링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또 다시 얘네들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얘네들도 같은 맥락으로 있긴 해야 돼요. 나중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델 스테이터스. 근데 얘도 인트로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트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델 데이트.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값을 사용을 해야지 회원 관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값을 꺼내와서 너 지금 로그인 할 수 있는 회원이야?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델 스테이터스에 1이 들어갔는데 로그인이 된대요. 그럼 난 탈퇴를 했지만 로그인을 할 수 있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멤버는 일단 만들었고, 다시 컨트롤러로 가서 지금 이 멤버 임포트 해주면 되겠죠? 근데 임포트 하려고 보면은 멤버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두 개나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누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방금 만든 VU에 있는 멤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멤버 서비스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전 이것도 복사할 거예요. 아티클 서비스 복사해서 멤버 서비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냥 백지로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는 없어요. 그냥 취향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잔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 걸 알다 보니까 보통 그냥 복사를 해서 만드는 편이에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멤버 DAO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거 2개 두고 이만큼만 지우자. 왜냐면 이름만 바꾸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가 근데 아니다. 이거 그냥 다 지웁시다. 지웠다가 다시 만들죠. 왜냐면 저거 파라미터 써주는 거 귀찮으니까 얘를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는 임포트 해주고 멤버 서비스 임포트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로 만들어 준다면 알아서 파라미터 잡아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하겠죠? 얘는 위치를 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이 아니잖아. 멤버 DA1 do join 이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할 수 있게끔 날려주고요. 여기서 얘네들이 인자니까 타입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지금 여기서 너무 길어가지고 줄 바뀐 거는 크게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보기 싫어, 이거 별로야 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땡기면 돼요. 그냥 이건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얘가 그 가로 넓이를 알고 있는 것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그냥 줄 바꿈을 해줘버린 건데 사실 큰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는 멤버 DA1 get member by ID 넘겨줄 거고요. 그 결과 받아올 거고, 여기서는 멤버 DA1 get last insert ID 라고 하는 함수 그냥 실행시켜 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멤버 DAO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멤버 DAO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얘도 아티클 DAO 그냥 복사할 겁니다. 멤버 DAO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메서드들만 다 지워서 여기 있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임포트를 먼저 해주면 메서드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거니까 자동 완성 시켜주고, 자동 완성 시켜주고, 자동 완성 시켜주고, 이렇게 간단하죠? 굳이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타이핑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건 갖다 쓰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퍼블릭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상관이 없기는 할 텐데 그냥 달아주죠. 어쨌든 외부에서 호출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XML 파일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여기다가 직접 할게요. insert 자, 커리를 가져올 건데 써야 되는데 이것도 직접 타이핑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가져와서 넣어주고 줄바꿈 해주고, 여기서 좀 필요한 것만 맞춰주죠. 이런 거 이제 값 들어갈 게 아니라 파라미터 써야 되는 거니까 로그인 아이디 이 부분에 샵 추가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그렇고요. 파라미터 지금 6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그리고 워스 레벨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그럼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닉네임, 이거 그냥 이걸 복사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이름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변수를. 세미콜론은 빼주고. 자, 이러면 이제 인설트 되는 쿼리는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는 지금 통일성을 주기 위해 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지금 뭔가 빠진 게 없죠? 일단 인설트는 완료가 될 거예요. 이 쿼리를 들고 날아갈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getMember by ID, 얘는 셀렉트해오면 되겠죠? 자, select girl from member where id는 샵 중괄호 id, 얘는 select, 얘는 뭐 간단하니까 줄바꿈 하지 말고 그냥 한 줄로 쓰죠. select last insert i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 쪽에 이미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아티클 쪽에 만들어 놓은 거 호출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거 지금 사실 아티클 DAO 여기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은 거, 그죠? 이거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 놨고, 그쵸? 뭐 타입도 똑같아, 날리는 쿼리도 똑같아, 완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 뭘까요? 그건 아니고, 자, 지금 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아티클에 만들어 놨던 걸 쓰려면 이 컨트롤러가, 멤버 컨트롤러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의존성을 부여받아야 돼요. 왜냐면 걔한테 있는 기능 쓰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의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지금 표현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 결합도는 낮게, 응집도는 높게. 기억나시나요,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멤버 컨트롤러가 아티클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면 결합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아티클 관련된 기능을 묶어놨던 그 아티클 라인에 있는 서비스를 가져다가 쓴다라는 건 결합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꼈기 때문에 응집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향이라는 건 웬만하면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는 느낌이죠. 자, 그 이유가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느껴질 테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 서비스의 기능들을 가져다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막 생겨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결합도를 아무리 낮게 하고 싶어도 그 똑같은 걸 또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결합도가 좀 높아질지언정 우리가 그런 걸 그냥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결합도를 높일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메서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릴게 여기서 여기다 두 조인 이라고 할 건데 앞에가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죠? 이거 테스트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인 로그인 아이디 형태는 테스트 1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테스트 2 1 그리고 네임 테스트 1 그 다음에 닉네임 테스트 1 그 다음에 셀폰넘이죠? 얘는 010-222-3333 그리고 이메일 테스트 1 gmail.com.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필요한 애들을 다 세팅해서 날리면 어때요?
지금 방금 가입 시도했던 그 회원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고 있죠. 문제 없잖아요. 3번 회원이고 로그인 아이디는 이거고 패스워드 이거고 권한 이거고 네임 이거고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는 널이 가능한 애라 안 들어있으니까 널이 나온 거고요. 얘는 안 넣었지만 기본값 0이니까 0이 들어간 거고요. 이런 것들 회원가입 기능이 문제가 없게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를 한번 조회를 해본다면 잘 들어와 있겠죠? 자, 이 DB 부분 업데이트 하나 해줄 거고요. 이 상태로 복사 db.text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래서 얘도 같이 커밋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밋을 남기죠. to join. 근데 사실 지금 만든 이 두 조인이 회원가입 진짜 다 만든 건가요?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할까요? 그렇죠. 중복 체크도 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입력할 때 비밀번호 한 번만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오타를 냈대요. 그러면 난 비밀번호 모르네요. 그쵸? 물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으니까 다시 보고 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내가 가입 페이지가 만약에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근데 확인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입력하고 넘어간다. 심지어 입력할 때 그냥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숨겨져서 보였다. 그럼 이제 나는 오타를 냈으면 그 회원은 못 쓰겠죠? 못 찾는 거니까.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없다면 못 찾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화면단을 그리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할 건데 거기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요청, 파라미터로 들어왔던 요청의 파라미터로 세팅돼서 들어오고 있는 이 친구들 얘네들의 값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값 없어? 그럼 나 추가 안 해. 수정 안 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DB 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난널 해놓고 데이터 안 주면 어떡해? 뭐라 하겠죠? 컬럼들 난널이니까. 필수 입력 정보기 때문에 난널을 다 넣어놨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까지 넘어가서 여기까지 와서 이 일 처리를 하기 전에 얘네들의 값이 들어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제대로 안 넣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거 필수 입력 정보야. 너 이거 빼먹으면 가입 못해.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널 검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세팅이 안 됐을 때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런 것들 유효성 검사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